자, 유신쇼 2022년 12월 6일 전화 개그 시작하겠습니다. 유신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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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 네, 2022년 12월 6일 유신쇼 전화 개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박자가 평소보다 뭔가 느린 것 같은데 또 트집 잡지 마시고요. 아휴, 트집 잡는 사람들만 있으니 방송할 기분이 나겠습니까? 자, 전화 050-2323-5549번입니다. 050-2323-5549번. 자, 애청자분들은 후원하라고 할까봐 잠수 타서 보고, 뉴페이스들은 대부분이 다 안티들이고,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유신쇼에. 혹시라도 후원하라고 할까봐, 애청자들이 다 숨어 있어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다 숨어서 몰래 보고 있는 슬픈 유신쇼. 자, 전화 참여하실 분들 050-2323-5549번입니다. 050-2323-5549번. KT 평생전화번호니까요. 안심하고 전화하셔도 됩니다. 아, 전화 개그를 계속 해야 되나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전화 개그도 하고 있는데 전화 개그를 계속 해야 되나. 지금 4시간 방송으로 방송 시간을 2배를 늘렸는데 후원이 더 줄었어요. 아니, 방송 시간을 더 늘리고 컨텐츠도 다양화해가지고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후원은 더 줄어드는지, 그래서 다시 또 개편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대로 돌아가는 걸로. 어차피 망할 거면 무리하지 말자. 그래서 지금 그 코너 폐지하고 뉴스가기 전화 개그 폐지하고 원래대로 돌아가서 그냥 유신쇼 라이브로 해가지고 할까 생각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봐야 소용이 없어. 제가 그랬잖아요. 뭐 지난 5월부터인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막 여행 컨텐츠도 하고 이것저것 하고 다 했는데 보긴 다 봐놓고는 재미없다. 아이고, 결국은 뭐 막장 방송들만 돈 벌 수 있는 세상이 돼버렸으니까. 막장 방송을 해야만이 돈을 벌 수 있는 세상. 예전에도 그랬지만 더 심각해진 것 같습니다. 막장 방송, 막 자극적인 방송 해야만 후원해주고 좋다고 해주고. 아, 구독자를 늘리는 게 후원보다 더 빠르고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운영이 안 되는데 구독자 모아서 뭐 하게요. 맨 엉뚱한 소리나 하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날씨도 추워지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습니다. 아이고, 한숨만 나오고. 자, 050-2323-5549번 전화 주시고요. 옆집이 이사 가는지 옆에다가 바구니를 산더미처럼 싸놨어. 화면을 바구니를 산더미처럼 싸놔가지고 이사 가시나. 나는 그 택배 기사님이 잠깐 싸우는 것 같았는데. 유신쇼 앞으로 망하는 거 아닙니다. 문 닫을 생각이에요, 진짜로. 진짜 진심으로 1월 달에 뭐 올해까지는 어떻게 버텼는데 내년 1월 달에는 문 닫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죠. 다 정리하고
정리하고 문 닫고 경치 좋은 데 가서 글 쓰면서 책 쓰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 시청자 수나 이런 것들 가지고 드립치지 마세요. 분위기 파악하시고 몇 달이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리고 제로제로님은 저희 애청자가 아닙니다. 애청자는 꾸준히 후원하고 참여하는 사람이 애청자지. 그러니까 이게 애청한다와 애청자입니다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애청할 수는 있어요. 그럼 뭐 그냥 일반 시청자분들이나 안티들이나 그냥 애청한다, 자주 듣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애청자라는 것은 유신쇼에 애정이 있다는 거잖아요. 애정, 사랑에. 그러면 유신쇼를 지키는데 앞장서고 참여하는 사람이 애청자지. 저는 방송을 애청합니다와 애청자입니다를 구분해서 써야 된다. 애청자라고 하는 거는 저는 어느 정도 유신쇼에 기여를 하고 열심히 참여하신 분들을 애청자라고 보지, 나머지는 그냥 즐겨 듣는다, 자주 본다 정도로 볼 수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전화 050-2323-5549번입니다. 050-2323-5549번. 제로제로님, 책 내시면 사서 볼게요. 후원은 안 하는데 책 내시면 사서 볼게요. 망하라는 얘기죠. 망해서 저기 경치 좋은 시골 가가지고 책 쓰시라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안 튀는 거 티를 내시면 모른 척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요즘 제 고민이, 아니 애청자들은 와가지고 인사만 하고 잠수 타버려요. 애청자들은 인사하고 잠수 탔다가 누구 알만한 사람 오면 나와가지고 인사하고 그냥 다시 들어가요. 제가 방송을 계속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와가지고 유신님 안녕하세요 끝? 누가 새로운 사람, 이제 좀 평소에 알고 지낸 사람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그러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안녕하세요 끝? 대부분 채팅하는 사람들은 강퇴당했거나 그런 사람들이 새 계정 파가지고 들어온 사람 같고, 채팅하는 내용을 보면 뭐 라디오처럼 듣는 거는 좋은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유신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자기소개 똑바로 하세요. 오랜만이건. 예, 알겠습니다. 예, 코손족입니다. 어디 사는 몇 살 코선족이요? 예, 나이는 28살이고. 아이고, 어디 사는 몇 살이요? 부산 살고 있는 코손족입니다. 부산에 몇 살이요? 28이요. 아니 왜 그러십니까? 지금 뭐 오랜만에 오는 게 무슨 뭐 네. 자랑이에요? 아니야. 그건 아닙니다. 아니 자기소개도 못하면 어떡해요? 10년 가까이 참여하신 분이. 예. 아니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들이. 아니 부산 사는 28 코선족이 그걸 못합니까? 아니. 잘하죠. 예전에 막 뭐 아무것도 없어서 띄워줬더니 자기 말 못하게 한다고 막 항의하고 그러던 양반이. 예, 뭐 그래서 저도 유신님이 이제 말을 좀 잘해라 그래가지고 뭐 말 연습도 많이 했습니다. 말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 캐릭터 파악해서 띄워주면 고맙다고 해야지. 왜 뭐 통역하냐고 하지 말라고 지랄지랄하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그래서 유신님이 뭐 웃기려고 좀.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 통역 콘텐츠 반응 좋고 막 사람들도 막 재밌다 하는데 본인이 항의하고 거부했잖아요. 그래놓고 인제 와가지고는 무슨 오랜만에 전화가 자기소개도 못해가지고 버벅거려요. 버벅거린 적은 없습니다, 유신님. 그래서 오랜만에 전화했는데 뭐요? 유신쇼 망하는 거 보러 오셨어요? 아니요. 저는 유신님이 잘 돼야죠. 잘 되게 뭘 잘 됩니까? 다 공짜로 보고 있는데. 일단 제가 지금 상황이 좀 힘들게 돼서. 본인은 옛날에도 후원 안 했어요. 뭔 소리라고 있어요. 일관된 사람이야 당신은. 죄송합니다. 뭐 언제 후원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뭔 얘기만 꺼내면 무슨 뭐 맨날 힘들대. 무슨 365일 10년이 힘들어. 그러니까 제가 좀 인생이 좀 되게 가난합니다. 예.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치킨 먹고 저 축구 볼 때 그냥 치킨 뜯어 먹고 저기 다 먹을 거 먹으면서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요.
저 치킨 먹은 적 없습니다. 축구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전화하셨는데 하실 말씀 하세요. 일단은 제가 유신님한테 그 궁금한 게 좀 있거든요. 네. 일단 어떤 거냐면 제가 한 저저번 달에 이제 모르는 아재한테 눈을 세게 맞았거든요. 폭행을 당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민사를 진행할 때 어떻게 하면 제가 유리하게 좀 진행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오랜만에 전화해가지고 예. 진짜 사람입니까? 아니. 내가 아니, 변호사예요? 어? 아니. 아니 법률구조공단이냐고 내가. 아니 아는 형님한테 쳐 맞았는데 왜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민사를 어떻게 유리하게 진행할까요? 어? 사람이냐고요 본인이 지금. 어?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변호사한테 상담하든가 무료 상담 가능하고 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해 주는데 어? 아 진짜 웃긴 사람들이네. 오늘 왜 그러는 거 도대체 왜? 오랜만에 전화한다고 해놓고는. 아 안부 인사하고 올해 고생하셨습니다. 뭐 새해도 잘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뭐 안부 전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쳐맞았으니까 자기 억울하니까 도와주세요 이거 아닙니까? 아니, 나 힘들 때 코 선장님이 도와주셨어요? 아니요, 없었습니다. 아니 차라리 이메일이나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 어려운 경우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내가 법률구조공단 전화번호라도 알려드리죠. 근데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변호사예요? 어제는 뭐 어디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되나 무슨 병원이야 내가? 아니.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자기들 힘들 때 어려울 때만 전화해가지고 나 힘들어요 나 어려워요 어쩌라고 나보고. 죄송합니다, 유신. 저도 좀 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신님도 더 대박 나길 바라겠습니다. 아이 전화 개근데 전화해가지고 뭔 짓거리 하는 거야 도대체. 응? 어제는 무슨 뭐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아니 아프면 병원을 가세요 몸이 이상하면. 그리고 형사적인 거나 민사적인 거는 법률구조공단에 그 전화 거시면 돼요. 상담하시거나 직접 방문해서 상담하시면 돼요. 법률구조공단. 응? 나도 내 코도 석자인데 지금 누구한테 와가지고 무슨 방송 오래 참여하면 무슨 뭐야 윗사람인 줄 알아. 자기들이 무슨 특혜 받아야 되는 사람인 줄 알고 있나 봐요. 아니 방송을 오래 봤으면은 유신 씨 어려웠을 때 도와주고 그럴 생각 안 하고 자기들 필요할 때만 전화해가지고 자기 필요할 때 전화해가지고 도움 얻는 게 유신 쇼입니까? 좋은 얘기를 들을 생각을 해야지. 050-2323-5549번입니다. 050-2323-5549번. 전문가들한테 상담할 내용들은 전문가들한테 가 상담을 하세요. 저한테 오지 마시고. 아니 제가 무슨 법조인도 아니고. 응? 자, 050-2323-5549번 050-2323-5549번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견, 질문, 하고 싶은 말 해주셔도 되겠고요. 개인기 도전 합격하시면 치킨 또는 피자 또는 커피 기프트콘을 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고요. 문자 전용, 문자 참여하실 분들은 032-323-5549번 032-323-554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옛말이잖아요. 그 다른 사람이 힘들 때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가 힘들 때 요청을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네, 여보세요. 서울 40이요? 서울에 40살. 네, 닉네임 없나요? 예. 목소리가 익숙한데요. 거짓말하면 차단됩니다. 니 똥꼬에 대포동입니다. 니 똥꼬에 대포동. 신고하겠습니다. 경찰서 니 신고. 똥꼬에 석구람. 서울에 40살 경찰에 이 똥꼬에 신고하겠습니다. 니 똥꼬에 석구람. 통신 매체 음란으로 신고하겠습니다.
통신매체 음란 네 신고 똥꼬에 석구람. 010 네 똥꼬에 석구람. 거짓말 아닙니다. 네 땅거에 석구람. 끝자리가 7849번. 784. 네. 통신매체 음란 성폭력 그죠? 위반으로 고소하겠습니다. 자, 세상 무서운 줄 모르네요, 얘가. 잠깐만요. 전화 입력했고요. 2022년 12월 6일 오후 11시 16분경 이 통신매체 음란을 우습게 여기는 인간인 것 같아요. 자, 전화번호를 옆에서 같이 커플인 것 같은데 정신을 못 차리고 공범으로 같이 잡히겠네요. 없습니다. 다음에 다시 걸어주세요. 자, 010 끝자리가 7849 전화 안 받네요. 일부러. 통신매체 음란입니다. 전화, 문자 이런 통신을 통해서 음란함을 줘서 성적 수치심을 주시면은 성폭력 특례법 통신매체 음란죄 혐의를 받게 됩니다. 물론 모욕죄도 될 수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할 테니까 요거는 뭐 녹취록을 뗄 필요도 없어요. 통신매체 음란 그리고 모욕 성적 모욕을 주셨으니까 아까 뭐 보X 그런 것 같은데 자 신고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신고하는데 몇 분도 안 걸려 소장 쓰는데. 자 050-2323-5549번입니다. 050-2323-5549번입니다. 이게 성적인 내용을 전화나 문자나 이런 SNS나 이렇게 상대방에게 보내면 통신매체 음란입니다. 이것도 성폭력 특례법이에요. 성폭력 특례법 통신매체 음란죄로 처벌을 받게 되고요. 모욕까지 했으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경고하는데도 계속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 010 끝자리 7849 그 2명으로 예상이 되는데 전화번호가 확인됐기 때문에 뭐 회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본인이 안 했다고 할 수 없는 전화 내용은 다 찍혀있기 때문에. 자, 전화 050-2323-5549번입니다. 050-2323-5549번. 저번에 코비트가 뭐 제가 뭐 동성 성추행범? 그거 얘기한 거랑 같이 처리하면 될 것 같네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은 참여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문제 삼지 않습니다. 서로 상호간에 이 전화 개그에 참여해서 서로 이렇게 재밌게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디스나 이런 것들은 허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법적 조치를 안 하는데 이 허위사실 유포나 이 테러 행위에 대해서는 이건 참여가 아닙니다. 전화해서 음란한 얘기를 한다든가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든가 그런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요. 근거를 대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의 선처도 없다는 점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전화개그에 참여한 분들에 대해서 법적 조치하지 않는다. 다만 테러 행위, 방송 진행을 방해하고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치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자 050-2323-5549번 050-2323-5549번입니다. 어떤 분이 올려주셨네요. 법전 도우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분이 올려주셨네요.
자, 050-2323-5549번입니다. 050-2323-5549번. 전화 주실 분 전화 주시고요. 유시님 인방 그만두셔서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시집 나오면 꼭 구매하겠습니다. 그 시집으로 귀시야 되길 알려드릴게요. 자, 12올라가 채팅 안 하기 뭐 캠페인이라고 하는데 지들이 채팅하고 싶으면 다 하는 건데 뭘 안 하고 말고를 지가 캠페인까지 해요. 아니 채팅이 얼마나 올라온다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저는 나이는 28이고요. 코선족입니다. 네. 일단은 아까 전에 유신님이 말대로 힘들 때 왜 안 도와주냐. 그 부분은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다시 이렇게 전화를 근데 드렸습니다. 어떻게 다시 전화했는데 자기소개를 또 못해요. 참 대단합니다. 네? 왜요? 나이랑 닉네임이랑 다 했는데요. 진짜 8살이고 그런 날. 그러니까 진짜 네, 이게 안 되나 봐요, 학습이. 부산에 안 28 코선족입니다. 이게 안 네. 되나 봐요. 부산에 살고 28 코선족입니다. 그러니까 살고가 왜 들어가냐고 그게. 네? 부산에 살고가 왜 들어가 자꾸. 그냥 부산에 28살 하시면 되는데 굳이 왜 살고 뭐하고 삶이 막 무슨 네. 파란만장 하신가 봐요. 그거 싫다는데 왜 자꾸 전화를 해요? 일단은 유신님하고 더 좋은 사이가 되고 싶고요. 일단 저도 이번 달에 월급 타면 아니요. 유신님한테 먹방. 아니 나는 그런 거 내가 후원하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코선종님은 예전에 제가 네. 그 정말 재미없게 맨날 통역 네. 콘텐츠로 살려놨더니 오히려 보따리 내느라고 지랄지랄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네. 마음 상해가지고 별로 제가 선호하지 않는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사람들이 막 욕하고 왜 전화하느냐 막 거의 테러 수준으로 스토킹 수준으로 전화질 해가지고 내가 그 통역 콘텐츠 해가지고 살려놨더니 왜 통역 콘텐츠 하냐고 지랄지랄 하셨잖아요. 예, 옛날에는 그랬었죠. 옛날 전에 아니라 이제 살릴 필요가 없다고. 내가 코선종님의 졸라 재미없는 전화 통화를 살릴 그런 자신감이 없어요. 그럼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유신님이 전화를 안 했으면 웃으면서 좋겠어요. 전화를 안 해주시는 게 내가 전화를 차단하거나 그래요? 그러진 않는데 전화를 해도 네. 나아지는 것도 없고 맨 이상한 소리만 하고. 네, 이상 소리 절대 안 할게요. 저도 좀 좋은 말로.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진짜 하죠. 가끔씩 전화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코선족, 코벌레, 뭐 후뚜루 막 이런 사람들. 자기들 전화하고 싶을 때 아주 가끔 전화해가지고 마치 자기들이 레전드인 것처럼. 예. 여기가 저는 뭐 아니 유신 쇼가 무슨 아주 가끔 네. 유신하고 나하고 잘하는 사이야 그 입증하는 자리입니까?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 한 번도 없고요. 뭐 저는 레전드다 뭐 이런 생각도 한 적 없습니다. 저는. 그냥 끊으시라고 뭐 할 말 없으시면 그냥. 할 말이 있고요. 여기는 저도- 의견이나 질문이나 하고 싶은 말 개인기를 하는 방송이에요. 안부전하는 네, 방송이 그럼 아니라. 의견 제시할게요. 그러면요. 의견 제시하겠습니다. 진짜 또 시작했어. 의견 제시는 의견 제시 하라고 해서 의견 제시 하는 건데. 내가 이제 잘못된 방송을 건가요? 끝낼 때가 된 것 같아. 이제 방송을 문 닫을 때가 웬 이상한 사람들만 자꾸. 아유 내 팔자 진짜. 아유. 맨 이상한 사람만 와가지고는 이상한 소리만 했었고. 짜증이 진짜. 자, 끝자리가 98. 오늘 화물연대 소속 천막 안에서 조합원들이 도박하다가 적발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도박을 하든 뭘 하든. 아니, 천막 안에서 뭘 하든. 무슨 상관입니까, 그게? 화물연대가 총파업한 명분은 정당하다. 탄압받고 있다. 근데 화물연대 그 자영업자들의 연대니까 그 사람들이 폭력을 행하든 도박을 하든 그건 별개입니다. 그 사람들이 처벌을 받아야죠.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그렇죠?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처벌, 맨날 똑같은 얘기인데 저는 항상 똑같은 답변을 할 수밖에 없어요.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명분이 있다. 윤석열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 파업하라는 과정에서 화물연대 개개인이 벌이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그 개개인이 책임을 지면 돼요.
그 개개인이 그런 행위를 한다고 해서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불법이 되는 건 아닙니다. 국제노동기구에서도 지금 개입을 하기로 했잖아요. 기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국제노동기구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이제 만약에 이게 노동권 탄압이 맞다라고 노동자들 탄압이 맞다고 하면은 앞으로 엄청나게 이제 규제를 받게 됩니다. 수출할 때 협상을 할 때 외국 그 정부에서 야 니들 이렇게 노동자 착취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냐 니들에게 불이익을 줘도 이건 당연히 불이익을 줘야 되는 거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수출 기업들이 다 가져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걸 우습게 하는데 우리가 알리백, 그린에너지나 이런 국제노동기구의 이런 제재나 이런 거에 대해 판단에 대해서 너무 쉽게 보는 건데 어마어마한 겁니다. 앞으로 이게 누적이 돼서 수출 기업들 엄청나게 타격을 받게 될 거예요. 특히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노조 탄압하고 노조 막 악랄하게 탄압하고 이런 나라들과 교역을 할 때 엄청난 페널티를 줍니다. 또 그린에너지, 탄소 관련해가지고 알리백 관련해가지고도 지금 유럽이나 이런 데서 엄청나게 지금 그 세금을 매기려고 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무슨 돌대가리도 아니고 원전은 포함도 안 되는데 원전도 그린에너지라고 알리백이라고 우기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나중에 그러니까 그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개인적인 일탈이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법에 따라서 처벌받으면 돼. 그거하고 총파업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하고 총파업하고 상관이 없어요. 화물연대는 말 그대로 이 화물차를 운전하는 자영업자들의 연합체이기 때문에 그 개개인이 일탈행위를 해가지고 법을 어기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죠. 그거는 민주노총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050-2323-5549번 끝자리 48 김치찌개 끓이려고 재료 다 준비했는데 집에 김치가 없네요. 이럴 때는 어떨까요? 편의점에 김치 팔잖아요. 묵은지도 팔고. 예. 아니 집에 김치 떨어진 것들을 모를 수가 있나? 나는 이제 형수님 표 그 김장김치가 냉장고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김치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김치찌개 끓이려고 하는데 김치가 없으면 편의점에 가면 됩니다.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어디서 없었죠. 끓일 방법이 없었죠. 근데 요새는 24시간 편의점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편의점에 가시면 김치 있습니다. 운 좋으면 묵은지 파는 곳도 있을 수 있고요. 뭐 김치 양이 적긴 한데 그래도 김치 맛이 나요. 그리고 돈이 없으면 김치맛 사발면이 있습니다. 예, 그 김치맛 사발면이나 김치 그 면이 있어요. 그 라면이 김치라면. 그러면 그 스프를 넣고 끓이시면 김치 맛이 납니다. 다른 재료 다 넣고 때려 넣고 그 김치만 나는 스프를 넣어서 끓이면 훌륭한 김치찌개 맛이 나고요. 돈이 좀 있으면 편의점 김치 사가지고 김치 조금 넣고 그 다음에 면은 이제 그 김치찌개 넣고 같이 먹으면 되는 거니까. 자, 전화 050-2323-5549번입니다. 그리고 오해하지 마시길 제가 코선정님을 진짜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 전화 개그이기 때문에 뭐 어제 오늘 많은 분들이 뭐 후원 안 들어오니까 기분 나빠서 그런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전화 개그 스타일로 하는 겁니다. 네. 못하면 후드로 까야죠. 스파르타. 그래야 재밌는 거지. 아유 코선정님 오랜만이에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어떡하면 좋아요. 예, 이거는 아침마당이고요. 그렇게 하려면 유신의 심야마당 아침마당식으로 해야지. 여기는 전화 개그입니다. 의견이나 질문이나 하고 싶은 말 빼야 되겠다. 의견, 질문, 개인기 셋 중에 하나. 상담하라고 했더니 무슨 법률 상담, 의료 상담을 하고 계세요. 그건 안 됩니다. 자, 050-2323-5549번, 050-2323-5549번, 050-2323-554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통신매체 음란 하신 분은 아마 소장을 주중에 낼 거예요.
조만간 연락 갈 겁니다. 합의 없습니다. 절대 용서 안 해줘요. 소장 작성하는데 10분도 안 걸리니까 전화번호 있고 뭐 연락 갈 거야. 본인 전화 안 받아요? 인적사항 통신영장 내면 바로 나와요. 본인이 경찰서나 안 받는다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예, 통신영장 내면 이 통신사 어디냐고 해가 조회보면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본인하고 그 여자 목소리 낸 사람 같이 처벌되는 건 일도 아니니까 책임 꼭 지시고. 자, 050-2323-5549번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화 주시고요. 전화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안티방 소장 드디어 내일 접수합니다. 내일 이제 서류 다 준비돼 가지고요. 내일 아마 접수가 될 것 같아요. 내일 접수되면 이제 드디어 안티방에 대한, 제가 분명히 시간 드렸죠. 분명히 충분한 시간을 그 활동을 접고 활동 안 하고 저한테 메일 보내시면은 제가 감안을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몇 분이 보냈습니다. 실제로 몇 분이 이메일을 보내셨고 감안을 할 것이고, 나머지는 이제 예외가 없을 겁니다. 소장 내일 접수되니까 내일 접수하고 인증할 수 있으면 뉴커 공지사항에 접수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뭐 용서나 이런 것들은 불필요하고 충분한 시간을 드렸기 때문에 뭐 그 방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화 내용만 봐도 정말 천일공노할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무위키나 그 허위사실 유포하는데 주도했다는 증거자료까지 다 확보를 했기 때문에 공범으로서 거기서 빠져나가기가 힘들 겁니다. 일단 그 방에만 있으면 수사 대상이시니까. 끝자리 06. 본인 화병으로 짜증나는지는 10분 이해되는데 되도 않는 고소드립. 내일 인증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협박이라고 자꾸 하는, 이게 왜 협박이죠? 아니, 테러를 하고 나를 괴롭혀서 그걸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게 협박입니까? 그러면 대통령실이 협박범이네요. 한동훈도 그렇고. 아니 내가 방송하고 있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방해하고 테러하고 허위사실 유포하고 이거에 대해서 법적 조치하겠다는 게 협박입니까? 도대체 협박의 기준이 뭐예요? 아니 뭐 다 협박이네? 그럼 대통령실에서 뭐 다른 사람들 뭐 야당이나 뭐 기자들이나 고소고발하겠다고 하는 것도 다 협박이네요? 아니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건 협박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걸 뭐 상대방한테 특정해가지고 계속 너 고소할 거야, 너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모르겠지만, 아니 공개적으로 내 방송을 공격하고 허위사실 유포하고, 여러분들 다 들으셨잖아요. 통신매체 음란에 대해서. 내일 그 단톡방 고소장, 그리고 오늘 통신매체 음란, 그리고 코비트까지 소장 작성해가지고 접수하고, 총 3건입니다. 유신 안티방, 그리고 두 번째는 코비트, 제가 동성 성추행범이라고 그랬죠. 성폭행범. 세 번째는 아까 통신매체 음란 3건에 대해서 정말 운이 안 좋은 거예요. 아까 테러한 사람은. 내일 접수하려고 했는데 지금 추가된 거잖아요. 소장은 내일 공지사항의 일부만, 뭐 그게 개인정보 인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접수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인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050-2323-5549번 050-2323-5549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뉴스. 유신이 내가 시청자 고소하면 100만원 후원함. 다음에 같은 짓 하는 사람 없게 겁주는 거. 이상 13년차 시청자가 내일 인증할 거니까 기대하고 계십시오. 접수하고 접수증 공개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걸려라. 고소 적당히 하시죠. 저 지금까지 고소 안 했어요. 네. 저 지난해 9월 18일 복귀해가지고 내가 누굴 고소했습니까?
다 고소 안 했어요. 자, 네이마르 진짜 진절머리 난다. 말끝마다 고소 아니면 후원. 듣기 싫으시면 방송을 안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절머리 나지 마시고. 자, 전화 참여하실 분들 050-2323-5549번. 05, 저 1년 동안 고소한 적 없어요. 예. 고소, 그 집단 고소 대응만 했고요. 고소한 적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하는지 안 하는지 내일 보면 되면 되겠죠. 접수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떤 혐의로, 뭐, 그 부분까지 디테일하게는 본인들 수사 들어오면 본인들이 답변하시고요. 자, 050-2323-5549번, 050-2323-5549번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1년치 자료를 다 확보했으니까요. 회피해봐야 소용도 없고, 뭐 당장 AU야 미국 산다고 지금 당장은 회피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나머지 국내 사는 사람들은 고스란히 조사 받으셔야 됩니다. 조사 받고 유신한테 항상 그러잖아요. 네가 잘못을 했으면 네 죄값 받아라. 똑같은 겁니다. 상대 측도. 그 몇 년 동안 단톡방 만들어서 허위사실 유포하고 유신이랑 유신 가족이랑 뭐 팬분들 후원자들 깠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죠. 본인들도. 왜 지들은 당연한 거고 유신은 부당한 겁니까? 제가 분명히 경고를 충분히 했었고 자료는 충분히 다 모았으니까 이제 저하고 싸울 게 아니라 경찰서 가서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찰서 가셔서 본인들이 나무위키 관리한 거 다 확인했거든요. 본인들 대화하고 뭐 관리해주세요, 삭제해주세요 다 확인했거든요. 본인들이 다 자백을 한 거예요. 단톡방에서 지들끼리 다 주고받고 해가지고 나무위키에서 저에 관련된 내용 어떻게 수정해라, 뭐 어떻게 했다 계속 AU 방장이랑 여러 명이 그 공범으로 명예훼손을 한 게 다 확인이 됐기 때문에 뭐 AU가 미국에 있어가지고 당장의 책임을 안 지더라도 나머지 공범들은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무위키를 지금까지 유신에게 정말 그 명예훼손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지금까지 관리해왔던 거예요. 본인들이 다 인증을 했기 때문에 채팅창에서 그거 하는 내용이 다 있습니다. 어떻게 수정을 하고 뭐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나무위키 뉴커의 폐륜적인 테러, 채팅 테러 이런 것들이 다 안티톡방에서 이루어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확실히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서 활동했던 사람이 제보를 했기 때문에 누가 주도하고 있다는 걸 또 제보를 했기 때문에 그거 바탕으로 해가지고 뭐 혐의 입증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자, 050-2323-5549번입니다. 저는 뭐 BJ나 유튜브랑 싸우는 게 아닙니다. 몇 년 동안 한 사람을 안티톡방에서 허위사실 유포하고 짤 만들어가지고 유포시키고 그런 집단으로 범죄 행위를 한 애들을 소를 제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중간중간에 기회를 줘가지고 안 하면 이제 나도 안 하겠다라고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아직까지도 계속 개인정보를 유포하고 용서할 수가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전화 050-2323-5549번, 050-2323-5549번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료가 워낙 많아가지고 USB 150기가 일단은 뭐 프린터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지금까지 수집한 자료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저장해 놓은 게 그 카톡방은 여러 가지로 저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미지까지 다 폰에다가 저장을 해 놓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자료가 위변조 되느냐 아니냐 그러면 다 있으니까 폰 한 대에 다 저장을 해 놨습니다. 전체 모두 저장하기로. 그 다음에 PC 카톡에서 텍스트 저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 캡처를 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캡처를 떠났어요. 동영상으로 캡처를 떠났습니다.
네이버 시계에다가 해놓고 날짜랑 다 표시해놓고 실시간으로 캡처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할 거고요. 지금 뭐 통신사 해지하고 바꿔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 특정이 돼 있기 때문에 날짜가 통신사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뭐 몇 명을 잡든 그거는 네, 뭐 크게 중요한 것보다는 그런 행동을 막아야 되겠다. 더 이상 저와 제 가족과 저희 뭐 시청자들까지 애청자들까지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이나 이런 비난 발언을 하고 무슨 합성을 해가지고 막 유포하고 나무 위키 계속 관리하고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는 이미 다 법률적인 상담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법적으로 입증이 되면 카톡방 개설도 힘들 겁니다. 주범들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있으니까 당연히 업체에 연락을 해가지고 얘기하면은 유사한 채팅창 제보 받아가지고 AU 장기용 뭐 다른 사람 폰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면 입증만 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민사를 먼저 하려고 했었는데 형사가 더 빠를 것 같더라고요. 자, 아무튼 1년 동안 준비를 했으니까 자, 전화 050-2323-5549번입니다. 050-2323-5549번입니다. 비싼 변호사를 써도요, 그들이 그 사진을 공유하고 나무위키를 자기들이 관리했다는 거를 다 자백을 했기 때문에 단톡방에서 빼도 박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전화 050-2323-5549번 전화 주실 분들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복도라 게시판에 자료 올리는 분들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고소고발 공방전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저 내일 인증만 하고 끝낼 거예요. 내가 뭐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없잖아요. 예전에도 안티방은 늘 얘기했던 것이고 그 준비했던 거 이제 고소장을 내는 것 뿐이고 공방전으로 갈 생각이 없습니다. 이 얘기 가지고 무슨 뭘 했네 안 했네 그럴 필요 없이 저는 이제 한다고 했으니까 자꾸 뭐 안 한다 유신이 할 것 같냐 이렇게 하니까 그거는 유신이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지난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집단소송 방어만 했거든요. 오로지 방어만 했고 지금까지. 근데 해도 이건 심각한 사안이잖아요. 뭐 저를 동성 성폭행범이라고 하질 않나. 아니면 전화해서 저런 음란한 통신매체 음란 행위를 하지 않나. 이런 것들까지 봐달라는 건 좀 아니지 않아요? 모두가 보는 방송에서. 그리고 안티톡방에서 나무위키 거기다가 입에 담을 수 없는 거 다 갖다가 개인정보랑 유포해놓고 거기 IP 다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들이 다 자백을 한 거기 때문에 채팅창에서 지들이 자백을 했어요. 나무위키 관리 자기들이. 누가 한다 뭐 이렇게 자기들이 자백을 다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상대방이 변호사를 쓰든 안 쓰든 상관없어요. 제가 고소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없는 일을 지원해서 고소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그렇잖아요. 제가 없는 일을 지원해가지고 고소하는 게 아닌 이상 상대방이 엄청나게 좋은 변호사를 쓰든 안 쓰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거기서 주로 활동하는 사람들의 신상을 보면 무슨 거대 로펌이나 좋은 변호사를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겠고요. 시간은 걸리겠지만 제가 1년 동안 자료를 모았겠습니까? 그리고 중간에 분명히 이제 그만하자. 이제 좀 그만하자. 그 오랫동안 다툼 때문에 비극적인 사건까지 일어났고 이제 그만하자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도 계속해서 허위사실 유포하고 나무위키에 허위사실 갖다가 올려놓고 저희 누가 후원하면 거기서 쌍욕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비하비하 발언하고 더 이상은 그거를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분명히 억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법조계가 조직판이든 이런 데까지 그렇게 작용하지는 않아요. 이번 사건에 검찰이 관련됐습니까? 윤석열이 관련돼 있습니까?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시저스킥 제발 복귀 초기로 돌아가세요. 저는 다름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네, 지금까지 방송에 참여한 시청자 단 한 명도 법적 조치한 적 없고요. 고소한 적도 없고 고발한 적도 없고 계속해서 참으면서 하지 마라. 코비트가 저희 막 전화 테러하고 문자 테러할 때도 참았고 저희 어머니 패드립 했을 때도 참았고 코아주가 욕하고 별짓을 다 해도 참았고 뭐 어디까지 참으란 얘기입니까? 어디까지 참으란 얘기 도대체? 그리고 나는 무조건 무슨 참을인자. 왜 나만 참아야 됩니까? 어떤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참아라. 그럼 죽을 것이다. 참으면 죽는 거예요. 화병으로 죽든 스트레스로 죽든 참으면 죽는 겁니다. 참으면 죽는 건데 맨날 나보고 뭐라서 참으래. 뭐 아무 얻는 게 없는데 무조건 참으라고. 자, 전화 050-2323-5549번입니다. 050-2323-5549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어떻게 되든지 그거는 알아서 되겠죠. 그리고 문자로 계속해서 막말을 보내신 분도 같이 조치를 할 거니까 끝자리 7406 많이 들어본 번호인데 7406 계속해서 저를 비방하는 문자를 보내시면 스토킹으로 신고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경고 드리는데 문자, 전화, SNS 계속해서 반복해서 괴롭히면 스토킹입니다. 제가 분명히 거부 의사를 표시했어요. 저희 방송 문자, 전화 뭐 어떤 방식이든 저를 비방하는 그 메시지를 계속 보내시면 스토킹으로 신고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괜히 본인 그 인생에 스크래치 내지 마시고 괜히 객기심에 나중에 전화해가지고 합의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까지 고소해서 100이면 100 다 합의해달라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예전에 다 봐줬는데 후회가 됩니다. 봐준 게 후회가 돼요. 아니 걔네들은 깔 거 다 까고 나는 당할 거 다 당하다가 힘들게 소송했는데 합의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착하게 안 살라고요. 착하게 안 살고 내가 분명히 복귀하면서 약속한 거는 다른 BJ나 유튜버와 싸우지 않겠다. 근데 내 방송을 해하고 내 방송을 망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피해야 됩니까? 아니 조용히 시사방송하고 전화받는 방송하고 있는데 계속 까고 욕하고 비방하는 게시글 올리고 나무위키에다가 거기다가 다 적어놓고 유포시키고 있는데 여기저기 커뮤니티에다가 내가 그들을 봐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뭐 하나라도 내가 봐줘야 될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내가 그들을 봐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지 마라. 싸우기 싫다. 그만하자. 근데 지금 뭐 커뮤니티에 글 다 올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안티톡방에서 일베, DC 인사이드 뭐 여기저기에다가 글 다 쓰고 다니고 있어요. 근데 내가 1년 동안 참았으면 됐지 또 참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다 입에 담을 수 없는 게시글들을 다 유포하고 다니고 있다니까. 유신이 최근에 뭐 이재명 지켜야 된다 지지선언했다고 일베에다가 저에 대한 입에 담을 수 없는 글 갖다가 계속 써놓고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 커뮤니티마다 다 옮겨 다니고 있어요.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도대체? 뻔해요. 누가 그렇게 옮기고 다니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모르는 것 같아요. 지도 알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누군지 알고 있는 거. 뻔한 애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뭘 원해서 저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일도 아니고 냉정하게 얘기해서 자기 일도 아니고 무슨 원수 사이도 아닌데 저렇게까지 하는 거는 저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뭐 유신이 오랫동안 뭐 괴롭혔다 뭐 이렇게 주장한 그 나쁘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자기들은 왜 그러는 거예요? 몇 년을 아니 사건의 관계자도 아니야 당사자도 아니야. 근데 몇 년을 계속 까는 거예요. 후원만 누가 하면 후원자 까고 욕하고 저 사람 뒷조사 해봐야 되겠다 그러고
아무튼 법대로 합시다. 법이 어떻게 판단을 하든 방법은 그것밖에 없으니까. 잠깐만요. 노숙자님 1,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법대로 해줄 수밖에 더 있겠어요. 뭐 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만나서 뭐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고. 자, 전화 050-2323-5549번입니다. 050-2323-5549번. 전화를 주시기 바라겠고, 난 그렇게 악플 달고 테러하고 스토킹하면서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거 보면 나 웃겨 죽겠어요. 유신이 하면 잘못한 거고 지들이 하면 표현의 자유인가요? 자, 전화 개그 050-2323-5549번입니다. 050-2323-5549번. 전화 주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겠고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예, 동탄에 40이요. 동탄의 40, 코사노바. 동탄 똥개인데요. 아유, 닉네임은 제가 지어주는 겁니다. 네. 저번에 그 후원하신다고 해놓고는 먹튀하셨어요. 저는 후원한다고 한 적이 없어요. 아, 진짜로요? 만약에 그 말을 했다면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아, 그럼요, 당연하죠. 근데 저는 분명히 책임진다? 후원할게요라는 말 한 적이 없어요. 아, 그거 후원할게요 안 하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켜볼게요. 지랄하고 제발. 됐고요. 오늘도 뭐 아내분이 없나 보네요. 예, 유신님, 그거는 사실의 적시에 대한 유포 아닙니까? 왜 자꾸 제가 전화하면 아내분이 없다라는 사실을 자꾸 유포하세요? 본인이 그랬잖아요. 자기 전화하는 날은 아내가 처가 가거나 놀러 가거나 한 날이라고. 그거는 어쨌든 유신님이 말하면 안 되죠. 제가 얘기해야죠. 유신님이 말하면 안 되고 제가 얘기하면 되는데 유신님이 말하면 되면 사실에 대한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유신님 좀 전에 제가 방송 듣다가 지금 전화 드린 건데 네. 그 안티들 저보다 더한 안티들 자꾸 유신님을 괴롭히고 뭐하고 막 그러면은 저는 지금 방금 느낀 게 뭐냐면은 유신님은 약간 한동훈 그 괴롭히는 놈들 덧탐사 저는 약간 이런 느낌 들었거든요. 그거는 저의 불쾌한 일이니까 그런 비교는 하지 마시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은 더 탐사에 대해서 부정적이겠지만 저는 예전에 이명박 때 김어준 낙곰수 그리고 저기 박근혜 때 또 역할을 했던 저기 JTBC 뉴스룸 그리고 이번에는 더 탐사가 자기 역할 다 하고 있다고 보고요. 지금 윤석열 검찰공화국에서 더 탐사처럼 취재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그로 빨고 있잖아요. 아니 나는 웃긴 게 뭐냐면 조중동이나 수구 언론이 이재명이나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아무 근거도 없는데 제끼는 거는 문제를 안 삼으면서 왜 더 탐사는 제보자가 있고 제보자의 크로스 체크까지 다 한 사건이에요. 성담동 술자리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 자유연맹 총재 대행이란 사람하고 이세창인가 하는 사람하고 인터뷰 다 했고 그 두 사이 그 첼리스트랑 아는 사이고 술자리에 있었고 뭐 이런 것들 다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따지면 남욱이랑 유동규도 걔는 진술밖에 없어요. 원래 유동규 남욱은 아니 찾으면이 아니라 들었다 이게 어떻게 증언이 돼요? 증거가 되고. 근데 그러니까 봤다. 근데 봤다가 아니라니까. 봤으면은 제보자지, 증인이지, 저기 목격자지. 근데 그걸 뭘 돈을 준 거 장소도 모르고 뭐 상황도 모르고. 근데 그랬다더라. 그러니까 김만배가 지금 계속 그 남욱을 쳐 부시고 있잖아요. 이거 뭐 검찰이 원하는 대로 답변하는 거 아니냐 대놓고. 아니 아무리 증언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그 증언을 하면은 신뢰성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들었다 뭐 했다더라 그렇게 말하면 증인 안 될 게 뭐가 있어. 그리고 중요한 게
밖에서는 폭로 다 해놓고 법정에서 증인선서 하고 할 때는 빼요. 대답을 회피하고 답변하기 그렇게 좀 따지면 그렇다. 그렇게 따지면 더 탐사는 기레기죠. 왜 자꾸 그런 소리 하세요? 기획이 아니라 더 탐사가 무슨 빽이 있는데요. 아니 한동훈이나 윤석열이 실세 아닙니까 지금 정권 7개월 차. 아니 더 탐사가 네. 무슨 빽이 있어가지고 그 기자 몇 명 모여가지고 법인 만드는 회사가 뭔 힘이 있어가지고 기획 수사를 해요. 기획 뭐 짜고 막 뭘 만들어요. 제보자가 있었다니까. 모든 사건에 줄리도 제보자가 여러 명 있잖아요. 아니 그 남욱이랑 김만배 다 있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따지면. 김만배는 아직까지 남욱하고 유동규 주장을 인정을 안 한다니까. 뭔 김만배가 있잖아요. 인정하면은 또 김만배도 다른 편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입을 맞추려면 관련된 정영학 장영학 회계사인가 이런 애들까지 다 맞춰야 되는데 얘기가 다 다르다고. 유동규하고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남욱만 예. 말을 180도 바꿔가지고 지금 맞춰서 나왔고 나머지하고는 안 맞는다고. 아기가 전혀. 자기들이 과거에 아기가 받았으면은 첼리스트가 거짓말이라고 인정했는데도 더 탐사는 그냥 끝까지 가잖아요. 그 제보자가 자 들어보세요. 거짓말이라고 자기가 또 자 들어보세요. 자 첼로 리스트만 있으면 당연히 부정하면 뒤집어지죠. 왜? 첼로 리스트가 전 남자친구한테 뭔가를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하려고 했다라고 했어. 근데 그때 왜 이세창 그 총재가 전 총재가 왜 그 더 탐사 기자하고 얘기할 때는 인정을 해버리냐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거는 그 다음에 그 첼로 리스트가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는데 왜 또 다른 사람이 지인이 들었다고 제보자로 나옵니까? 그럼 그 사람은 그 사람도 전 남친이에요? 모든 제보자의 전 남친. 아니 말이 안 그러니까 되잖아. 더 탐사- 내가 얘기하는 거는 더 탐사에서 주장하는 게 그 첼로리스트의 전 남친 제보자 한 명만 있으면 충분히 의심이 가요. 본인이 한 말대로. 근데 그걸 듣고 더 탐사의 강진구 기자가 이세창 전 총재하고 통화를 했는데 거의 다 인정을 한 거잖아. 술자리랑 뭐 이런 거. 아는 사이고. 세상도 거부해 아니라고 했잖아요. 나중에는 또 아니 당연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막 커지니까 아니라고 했죠. 고발을 했잖아요. 아니 고발을 또 자기가 있었다고 고발을 해요? 아니 자 고발을 했어. 근데 본인이 그런 취지 얘기를 했어. 그게 죄로 인정될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진실을 말한 다음에 거꾸로 나 아니에요 고발한다면은 그 고발이 진짜 맞을 것 같은데요? 진짜 아니 고발했으니까. 그걸 입증을 해야죠 이제. 누가 입증해요? 이세창 씨가 입장을 해야죠. 김세창이 왜 이세창. 이세창 씨가 아니 본인이 그 강진구 기자가 질문을 할 때 답변을 했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강진구 기자가 주장을 한 건데. 답변한 다음에 다시 거짓말이라고 아 그거는 나중에 논란이 되고 나서 뒤집은 거라니까. 시끄러워져가지고. 왜 시끄러워져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사람 자 들어보세요. 자 코사도마님 유동규나 남욱이 똥개입니다. 유동규나 남욱이 처음부터 이재명 측을 지적을 했다면 모르겠어요. 일관성 있게. 근데 전혀 아니고 갑자기 그 뇌물죄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이게 바뀌어 줄 것 같은 분위기에서 나와가지고 그리고 절대 제가 제 경험상 아니 그 뇌물죄로 기소된 사람이 구속 연장이 안 돼서 풀려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근데 나왔잖아요 지금 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첼로리스트 남자친구가 번복을 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근데 또 한 사람이 첼로리스트한테 똑같은 얘기를 들었다. 그리고 이세창 전 총재도 처음에 강진구 기자랑 통화할 때 인정을 했고 취지로 이렇게 답변을 했고. 제가 유신님의 입을 샷다 마우스하게끔 만들어줄게요. 자, 이명박 대통령 구속될 때 그 처음에 증언했던 사람 있죠? 이명박 아니라고. 근데 나중에 한 5년 뒤에 6년 뒤에 이명박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왜 그거는 맞다고 했죠? 뭔 사회적으로. 소리예요? 맞은 이명박이 실세일 때는 당연히 증인들이 네. 나서기가 힘들죠. 근데 나중에 수사 과정에서 이제 이명박이 이제 그 권력이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고 다른 권력 하에서 수사할 경우에는 증인들이 당연히 자기가 처벌을 덜 받기 위해서 당연히 증인을 서겠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윤석열 정권은 살아있는 권력이잖아요. 7개월밖에 안 된. 당연히 첼로리스트가 쫄 수밖에 없죠. 자기 인생이 완전히 파탄날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첼로리스트가 그 전 남자친구한테만 얘기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다른 제보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첼로리스트가 말한 김앤장 30명 중에 왜 한 명도 변호인이 안 나타나죠? 이게 뭔 소리예요? 김앤장 30명인데 왜 30명 변호인 중에 한 명이 안 나타나고요? 그게 뭔 말이 소리냐고. 돼요? 첼로리스트가 30명 아니 그 김앤장이 왜 첼로리스트의 변호를 해줘요? 더 의심받지.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첼로리스트가 30명 김앤장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김앤장 30명 중에 왜 아무도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에 김앤장 30명이 모일 정도냐면 그 김앤장 30명이 얘한테 수근거리고 쟤한테 수근거리고 아무한테도 수근 안 걸었다는 소린가요? 그러면? 뭔 소린지를 그 모르겠네요. 말이세요? 저기요. 김앤장은 아니 그 김앤장 30명이 모였다 자 했잖아요. 들어보세요. 그 본인이 우리나라에서 그냥 김앤장 하니까 김앤장이 우스워 보이는 것 같은데 김앤장의 정보력이나 보안은 철저합니다. 엄청나게 거기는 외국계 세계적인 기업을 주로 변호하는 곳이기 때문에 보안이 뚫리면 거기는 큰일 나는 거예요. 아니 만약에 그 사람들이 모임을 했다고 하는데 대통령이나 한동훈 현직 실세들이 다 참여했는데 그거를 퍼뜨려요? 큰일 날 욕이라고 있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음모가 아니라 7년 전에 자 망치 부인한테 음모예요. 똑같네요. 음모예요. 특정 BJ 뭐 있나요, 지금? 특정 BJ 언급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또 얘기를 하네요. 증거가 있나고요 지금. 코사노바님 마지막 경고입니다. 네. 전화를 차단할까요? 아니면 다른 BJ 언급 안 하실래요? 다른 BJ 언급 안 할 테니까 증거가 있어요. 뭔 증거가 없잖아요. 있어요? 한동훈, 윤석열. 자, 술 먹었다는 다시 증거,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증인 들어보세요. 증거. 자, 첼로리스트와 이세창 전 총리는 아는 사이가 맞아요. 술자리가 있었던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 자리에 누가 참여했는지는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아니 처음에는 한동훈이랑 다 처먹었다면서요 윤석열이랑. 자, 저기 코사노바님 한 번만 더 이상한 얘기 하면은 진짜 차단하겠습니다. 지금 자꾸 뭔 얘기를 하는 모르겠. 그 첼로리스트가 전 남친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전 남친이 더 탐사하게 제보를 한 거고요. 근데 그 이후에 더 탐사에서 이세창 전 총재한테 크로스 체크를 했고, 그리고 보도 난 다음에 시끄러워지니까 이세창 전 총재가 말을 바꿨고, 그 다음에 첼로리스트도 경찰서가에서 그 거짓말이었다고 했는데 다른 제보자가 첼로리스트한테 동일한 내용을 들었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지금 반전에 반전이 나온 거 아닙니까? 자꾸 첼로리스트 하는데 오케이. 근데 더 탐사나 유신님이나 방송을 할 때 첼로리스트의 그 저는 음성을 코사노바님 더 탐사는 그쪽에서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하는 거고요. 저는 이미 보도된 내용 어느 정도 검증돼서 보도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비평을 하는 겁니다. 저는 탐사 보도가 아니에요. 그럼 어디 검증이 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기사된 내용을 가지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도된 내용, 사실 보도 중심으로. 그러니까 추정 보도나 이런 게 아니라 뭐뭐 했다, 누가 말했다, 누가 어떻게 주장했다, 양측이 이렇게 했다,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내가 직접 그러니까 무슨 더 이렇게 내용을 했다. 네, 그리고 뭐 그거에 대해서 한동훈 측에서 이렇게 대응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내가 판단하기에는 의심이 좀 든다. 합리적 의심이 든다. 이렇게 얘기하는 수준이지. 비평의 수준이지. 내가 무슨 더 탐사하고 같이 탐사 보도하는 취재하는 것도 아니고 뭐 나한테 와가지고 따져요, 그거를. 님은 반발 빼고 반발 빼는 게 아니라 원래 평론가는 반발 빼는 게 아니라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크로스 체크하는 거예요. 기사로 보도된 기사나 이런 걸 가지고 비평을 하는 것이지. 아니 그러니까 있는 사실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아니요, 님은 보도된 이용을 사실, 했다. 보도되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보도된 사실 맞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보도된 사실. 네. 그걸 그러니까 바탕으로 보도된 해서 사실. 비평을 하는 것이고, 그 대신 이 사람의 설득력 있고 이 사람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뭐 말씀하시네, 봉돌님이. 김앤장이 왜 첼로리스트를 고소 안 하는가요? 누가요?
김현장 30명을 봤다고 하는데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웃긴 거죠. 걔 뽕짝의 내용을 왜 가지고 고소하죠? 아, 네, 코사노바님, 근데 상식적. 아니 어그로 끌고 더 탐사는 어그로 끌기 위한 유튜브 매체고요. 언론사라고 하면 안 되죠. 언론사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언론사로 신문 기자 인터넷 누님, 인터넷 매체로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매체. 아니요. 언론사라고 등록을 했다고 정식으로. 아니, 그 취재. 그러니까 지금 200명이 듣고 있는데 언론사라고 하면은 MBC나 KBC나 똑같은 걸로 알고 하니까 그냥 아니요, 방송사죠. 자, 저기요. MBC, KBS, SBS는 방송사죠. 방송사는 그 뉴스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예능, 드라마, 스포츠 다 하는 종합이잖아요. 그리고 보도 아니, 채널이 있고 이렇게 종편이 있고. 그러니까 방송 지상파 들어보세요. 지상파 위원회에 제재받지 않는 유신님처럼 더 탐사는 똑같은 유튜브 매체죠. 자, 있잖아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유튜브나 아프리카 다 적용되고요. 방송통신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통신은 인터넷을 심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론중재위원회도 마찬가지니까. 유신님이 운영하는 지금 유튜브 매체랑 더 탐사랑 매체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죠? 본인이 너무 무식해가지고 저는 뉴커 사이트가 있어요. 뉴커 사이트가 있고 거기가 등록번호랑 다 저는 표기가 돼 제가 있습니다. 무식해더라도 유신님 10년 동안 봐왔지만 뉴커 사이트 매체랑 더 탐사랑 똑같은 거라고요. 그리고 똑같은 매체라고 얘기하는 거 맞잖아요. 그게 아니라 맞잖아요. 더 탐사는 모르겠어요. 제가 더 탐사에 대해서 뭐 디테일하게 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언론사 등록을 했고요. 사이트가 따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원래 언론사는 인터넷 신문사를 하려면은 언론 매체가 따로 있어야 되는데. 해요, 여러분들. 뭐라고요? 이런 것도 실수요. 유신님, 저는 유신님의 뉴요커, 유신님의 언론이랑 더 탐사랑 똑같은 유튜브 매체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뉴커는 사이트가 있고 사이트로 인터넷 신문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증에 사이트가 명기돼 있고요. 뉴커 사이트가 없어지면 저희는 네. 언론사 취소됩니다, 등록이. 네. 그러니까 유신님도 언론사라고 생각 저도 하고요. 유신님에 대한 사이트, 유신님에 대한 유튜브, 그리고 민들레, 더 탐사, 열린 공감 똑같은 유튜브 매체라고요. 맞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니에요? 아니요. 제가 말하면 조중동도 그럼 그 똑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요새는 신문사들도 방송사들도 유튜브 다 합니다. 그러니까요. 똑같은 매체. 네이버나 그러니까 유튜브 매체가 아니라 그냥 언론 매체라고 해요. 언론 매체가 네거시브? 언론 네거시브 매체 매체라고. 무식하면 그냥 아무 용어 쓰지 마시고 자, 중요한 게 길게 얘기해봐야 시간만 끄는 거니까.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더 탐사나 열린공감TV나 언론사로 등록하고 활동하는 곳이고, 그러니까 뭐 그들이 어떻게 뭐 사이트, 열린공감TV는 사이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탐사는 아직 사이트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매체, 그러니까 인터넷 신문 매체는 사이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민 언론 민들레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신문으로 등록을 한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본인들이 제3자들이 언론사다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언론사가 아니게 되는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무식한, 그러니까 조중동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조중동이 언론사 아니다라고 해서 조중동이 언론사가 아니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유신님, 한 귀도 듣고 한 귀도 흘리지 마시고요. 자꾸 저한테 무식하단 말 방송하면서 뭐 처먹고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참여하면서 더 처먹지 마세요. 똑같은 언론사라고 했는데 유신님은 뭐 개소리를 하세요 자꾸. 본인이 유튜브 저도 유신님 언론사, 본인이 더 언론사, 계속 열린공감 언론사 똑같은 언론사라고요. 본인이 유튜브 매체라고 그랬어요. 부인하세요. 본인이 유튜브 매체라고 그랬어요. 계속 말 바꾸지 마세요. 유튜브 매체 겸 언론사라 그랬죠. 유튜브 매체라는 건 없습니다. 맞죠? 세상에 유튜브 매체라는 건 없어요. 그냥 언론사들이 자기가 어디에서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플랫폼이 바뀌는 거지 유튜브 매체는 없어요. KBS, MBC, SBS, 종편
뭐 YTN 다 유튜브에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유튜브 매체예요. 본인 말대로 하면은. 그러니까 세상에 유튜브 매체라는 말은 없고 유튜브 채널 본인이 자꾸 무식한 얘기하는 거예요. 유튜브 채널일 뿐이고 언론사가 제로도 아니고요. 언론사가 어디 제로도 어디 플랫폼으로 활동을 하느냐는 그 언론사의 선택일 뿐이지 제휴 매체라고 하는 거죠. 뭐 카카오나 뭐 네이버나 다음이나 여기에 뉴스 서비스 제공하는 거는 계약에 의해서 제공이 되는 것이고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개설해서 언론사들 활동하는 것도 계약에 의해서 활동하는 것이지 그게 유튜브 매체라고 하진 않아요. 언론사의 언론사를 활동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언론사는 유튜브 활동을 통해서 그리고 유튜브 수익이 있잖아요. 언론사는 활동하는 거 아니에요? 다양한 곳에서 활동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TV, 라디오. 아니 어쨌든 유튜브를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뉴커만 해도 뉴커는 사이트에서 기사 게재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방송에서 뭐 다룰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뉴스에 대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유튜브 매체라고 격화시켜서 비하하는 건 잘못된 거죠. 아니죠. 유튜브 매체를 통해서 수익을 올리고 조회수를 올려서 어그로를 끌고. 그거는 똑같은 KBS, MBC, 유튜브가 SBS 다 한다고요. 역사과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유진 TV 그리고 열린공강 TV 그게 다 똑같이 하죠. 코사노바님 말귀를 못 알아듣네. 지상파나 다 KBS, MBC를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가 아니라 걔네들도 유튜브에서 수익을 엄청나게 얻어가요. 응? 지상파 3사나 종편이나 케이블에서 유튜브에서 한 달에 벌어가는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엄청나요. 광고 수익으로. 아니 예전에 유튜브에서 서비스하다가 저작권 문제 때문에 다 빼고 웨이브나 티빙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지상파 종편들이나. 근데 어때요 지금은? 다 잘라가지고 솔직히 웬만한 거 재밌는 건 유튜브 다 보잖아요. 그 유튜브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지들이 다 뺐는데 지들이 손해야. 유튜브 광고비가 엄청난데. 아니 그러니까 유튜브 매체 아닌가요? 유튜브는 구글 거라고. 유튜브 매체라는 게 나올 수가 없다고. 유튜브는 구글 거라고. 유튜브 매체죠. 본인도. 매체가 아니라 진짜 미쳐버리겠네 진짜. 유튜브는 매체가 아니라 유튜브라는 고유한 서비스예요. 구글에 언론 매체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유튜브는 구글 서비스라고 그냥 회사의 대기업. 좋아요. 그러면은 그 언론 매체라고 할게요. 그 언론 매체 맞죠? 야, 그만 끊으시고요 이제. TV 그 언론 매체 맞아요? 그냥 빨리 그냥 지옥에 가세요. 당신이나 지옥에 가세요. 반사. 대도 않는 얘기나 짓거리고 자빠졌어. 무식하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나는 그 수구 세력 지지하는 사람들 보면 졸라 무식한 것 같아요. 나도 이렇게 똑똑한 편은 아닌데 무식한 그냥 조중동에서 써놓은 거 듣고 와가지고 막 무슨 이상한 유튜브 채널 있잖아요. 수구 채널. 거기서 막 짓거리면 예전에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대도 않는 소리 하면 그거 듣고 와가지고 가로세로 연구소 이제 망하니까 다른 데 가서 또 주워 듣고 와가지고 어쩌면 좋아요. 나이가 이제 40살인데 저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나라 미래가 없어요. 이제 40살 된 사람이 저런 얘기하고 다니는 미래가 없는 거 아니야. 7개월 동안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 정권 겪어보면서도 정신 못 차리면 답이 없는 거지. 7개월 동안 겪어봤는데도. 예? 그리고 뭐 채팅창 게시판에 고소 컨텐츠라고 하는데 고소 컨텐츠 안 할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경고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고소 컨텐츠 할 생각 없고요. 고소하고 끝이에요. 경고했고 그래도 계속 했고 그래서 법적인 조치하고 끝난 겁니다. 그리고 안 믿는다고 하니까 접수한 거 보여주고 그게 전부예요. 내가 뭐 그거 하나하나 일일이 브리핑하면서 뭐라고 했다 그런 일 없습니다. 방송 진행 계속 방해하고 계속해서 스토킹하고 괴롭히니까
제가 지금 복귀한 지 1년이 남는데도 스토킹을 해요. 계속 괴롭히고. 어떻게 해버리겠다. 뭐, 어머니 아프실 때도 입에 담을 수도 없는 폐륜적인 공격하고, 더 참을 수가 없죠. 내가 무슨 뭐 동네북도 아니고. 그래서 경고했고, 시간 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스토킹하고 테러를 해왔고, 그래서 법적 조치했다. 그 앞으로도 계속 할 거다. 쌍방이 아니라 일방적인 공격이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할 거다. 안 참는다. 못 참는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부천에 28이에요. 부천에 28, 코윤지. 말씀하세요. 유신님, 네. 혹시 지금 상황 안 좋은가요? 저 지금 방송 켜갖고. 그냥 가라. 알겠습니다. 자, 050-2323-5549번입니다. 지금 KBS나 MBC, SBS 채널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엄청 많아요. 지금 뭐 지상파 3사뿐만 아니라 뭐 저기 TVN도 그렇고 그 CJ 쪽도 그렇고 채널이 엄청, 그리고 JTBC 같은 경우에는 JTBC 채널 말고 따로 서브로 또 유튜브 사업하는 채널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컨텐츠를 또 팔아요. 컨텐츠를 팔아가지고 다른 데서 그 짤 해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또 채널이 또 있어요. 어마어마한 돈. 그러니까 KBS, MBC, SBS, TVN 뭐 이런 채널들은, JTBC 이런 종편의 채널들은 자기 회사명으로 운영하는 채널 외에 네, 서브로 운영하는 채널도 많고, 그 다음에 또 그 컨텐츠를 팔아가지고 다른 채널에서 짤로 해가지고 올리는 영상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 달 수익, 1년 수익은 어마어마할 거예요. 거기에 그 저기 연예기획사, 엔터테인먼트, 뭐 JYP, SM, YG 뭐 이런 데 회사들도 마찬가지고 어마어마한 수익을, 광고 수익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수익을 얻겠죠. 자, 050-2323-5549번입니다. 네, 여보세요? 서울의 마흔이요. 서울에 아까 그 통신매체 음란한 분이시죠? 아니에요. 저 지금 처음 건너요, 오늘. 오늘 큰일 날 뻔했습니다. 본인 서울의 마흔이라고 해가지고. 네. 아까 테러범하고 똑같아서 나이가. 네, 말씀하시죠. 아니, 아까 그 언론 관련해가지고 네. 이제 논쟁을 벌이는 걸 봤거든요. 예. 유신님, 세종대왕은 왕이에요, 아니에요? 왕이죠. 그죠? 네. 뭐 물어볼 질문도 아니지. 네. MBC는 언론이에요, 아니에요? 언론이죠. 네. 가로 세로는요? 언론이에요, 아니에요? 가로 세로가 언론사 등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관심이 없어가지고. 보세요. 가로 세로를 언론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많거든요. 아니요, 그건 아니라 저는 더 탐사가 언론사로 등록된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언론사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열린공감TV나 그런 데가 언론사로 등록된 곳이라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가로세로 연구소는 언론사로 등록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자, 보세요. 그러면 네. 사람들은 당연한 거에 질문하지 않아요. 세종대왕은 왕이고 MBC는 언론이잖아요. 논쟁이 있다는 거는 그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뭔 개소리입니까 그게. 왕은 스스로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하고 다니지 않는다고요. 언론사면은 스스로 언론사라고 알아봐 달라고 하지 않아요. 그게 뭔 됐죠? 정리 끝. 그게 뭔 개소리예요. 언론사라는 걸 밝히고 취재를 해야 되는데 뭔 개소리야. 뭔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제가 가세연에 와 있는데요. 예, 언론사 등록번호가 없습니다. 예, 김세희 상호 주 가로세로 연구소 대표 김세희 사업자 등록번호
통신 판매업 신고 번호만 있고요. 예, 그 인터넷 매체 등록 번호가 없네요. 뭔 개소리, 무슨 세종대왕이 왕이 아니냐, 뭔 개소리라고 자빠졌어. 언론사는 자기가 언론사라는 걸 밝혀야 됩니다. 사이트나 운영하는 곳에. 그걸 밝히지 않으면 누가 언론사로 믿겠습니까? 취재를 하고 다녀야 되는데.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부천에 28이고요. 예. 아니, 사실 전반적으로 제가 방송 파악했는데, 아니, 아까 무슨 소리예요? 그거 뭐, 세종대왕, 와, 진짜, 이렇게 어이가 좀 없더라고요. 아니, 그 뭐, 왕은 그거잖아요. 왕은 태어날 때부터 임명되는 건데, 직업적인 거랑 같은 게 아니죠, 그거는. 왕이 직업이에요? 윤지야. 좀 쉬자. 좀 쉬자. 아니, 형 편 들어주는 거. 힘들다. 좀 쉬자. 알겠습니다요. 아, 다음에 뵙겠습니다. 힘들다 진짜 사는 게. 이거 연말이 왜 이렇게 춥냐? 자, 050-2323-5549번입니다. 050-2323-5549번. 30분까지 전화 받고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힘들다 힘들어. 이응이응. 유신님, 애청자 보고 무식하다고 하지 마세요. 군사인데도 그렇게 좋은 데가 아닙니다. 타인을 비하하기 전에 본인 학력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학력으로 방송하는 사람이 아니라서요.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어디 가서 뭐 내 학력, 무슨 뭐 기자 이런 거 밝히진 않고 있습니다. 굳이 내가 왜 취재할 때 자기 신분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기자 신분을 밝혀야 되는 거 외에는 어디 가서 제가 기자라고 하질 않아요. 명함도 잘 안 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군산대학교 나왔다고 어디 가서 자랑한 적이 없어요. 그냥 말해보고 무식하면 무식하다고 얘기하는 거지. 마비노기 후원이 왜 없는 줄 아세요? 후원이 없어도 웃어야 사람들이 좋게 보고 후원합니다. 요즘은요, 웃겨야 후원 안 하지 않습니다. 뭐 유튜브에서 영상 재밌다고 그 채널에 후원하나요? 다? 안 해요. 그냥 웃으면 재밌는 거지. 애정이 있어야 후원을 하는 거죠. 여보세요? 네, 동탄 40이요. 왜 또 무식하게 전화 끊어버리고 또 왜 전화를? 내가 끊었나? 아니, 그게 아니라, 유신님의 말에 대항하거나 유신님에 대한 생각을 반하면은, 수구 세력이면은, 무식하단 말을 듣고 끄는 동탄 똥개 40입니다. 근데 솔직히 여러분. 본인이 똑똑하게 그렇습니다.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똑똑하진 않지만 수구 세력 때문에 무식하다는 소리는 듣긴 좀 싫거든요. 제가 아까 가로세로 연구소 아까 네. 누가 얘기하길래 가봤더니 언론사로 등록이 안 돼 있더라고요. 저는 가로세로 물어본 적 없거든요. 그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는 언론사라고 하는 네. 거는 자기가 언론사라는 걸 밝혀야 되고 그 언론사가 어느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거는 언론사의 자유지. 뭐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유튜브 매체라고 하는. 좀 전에 전화해가지고 뭐 왕이다, 왕은 뭐 왕이라고 말 안 한다. 그럼 무식한 뭐 시청자는 저는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말하는 거는 유튜브 매체라는 건 없다고요. 그거는 그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이나 수구 언론, 기존의 언론들이 새롭게 그 활동하는 매체, 새로운 매체들을 비하하기 위해서 유튜브 매체라고 하는 것이지, 언론사 등록하면 다 언론사입니다. 야, 내 유신님한테 뭐 수구 언론 뭐 이렇게 듣기 싫고, 왜냐면 유신님한테 무슨 뭐 종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싫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 없지만,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은 유신님의 이번에 정말로 뚜렷하게 내빈 이재명을 지지하고 이재명을 방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방탄이라고 한 적 없고요. 지켜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지키는 게 방탄이죠. 유신님 또 이것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방탄 이걸로 또 싸울 거예요? 방탄 국회, 방탄 뭐 이거는 네. 부정적으로 쓰이는 겁니다. 방탄, 알겠습니다. 방탄은 그러니까 이재명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는 유신님의 신념 이번에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대안이 없어요. 윤석열은 탄핵될 거고, 그러면 그 예전에 박근혜 탄핵되면 대안으로 문재인이 제시가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그거 알겠습니다. 윤석열이 이제는 그거 번외로 하고 윤석열이 탄핵이 이낙연이 되면 나타나는 이낙연은 끝났어요. 그 사람. 이재명이 끝난 게 아니고요. 이낙연은 지난 민주당 경선 때 보여준 그 본 모습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지지를 받을 수가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가면 모를까 민주당 지지층에게는 절대 지지를 받을 수가 없는 인물이 이낙연입니다. 왜냐하면 후계자로 뽑은 왜냐하면 거죠. 180석 가까운 의석을 차지하고도 개혁을 안 하고 예, 수구 세력처럼 굴어가지고 결국은 정권 창출이 안 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낙연이 마음을 좀 비웠으면 욕심을 비웠으면 정권 교체 안 됐을 것이고 분명히 민주당이 계속해서 잘 됐을 겁니다. 근데 민주당이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거의 저는 가장 큰 장애물이 이낙연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혁 지금 이낙연계 문재인에 받들어서 이제 이낙연 아니요. 뭐 참가할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당의 일에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패착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당의 일에 신경을 안 쓰니까 이낙연이 당대표 돼가지고 그거는 좀 같이 공감을 하네요. 그죠? 예, 이낙연이 당권을 잡아가지고 민주당을 개판 쳐버렸고 무슨 김종인 만나가지고 막 깔깔대고 이명박 박근혜 사면론 얘기해가지고 난리가 나고 그 다음에 김경수는요? 네? 김경수 이제 돌아올 거잖아요. 김경수는 돌아와도 당분간은 자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설 수가 없어요. 아니죠. 이재명처럼 자숙 안 하고 이제 다시 바로 돌아올 수도 있죠. 이재명이 왜 자숙을 해야 되죠? 이재명이? 대통령 패배를 했는데 역대 대통령 중에 이렇게 한 적이 있나요? 아니요. 이재명이 그때 재보궐 나와가지고 그나마 이긴 겁니다. 지방선거랑. 이재명이 없어도 이긴 게 아니고요? 아니요. 그때 이재명이 뭐 인천 거기 안 나왔으면 구청장도 못 됐을 거예요. 본인이 뭐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나마 이재명이 나와가지고 이재명이 0.7%로 줬잖아요. 그게 어마어마한 거 합니다. 영향력이. 그래서 그리고 중요한 게 이재명이 나온다고 해서 나온 게 아니라 당시 송영길 대표랑 지도부가 설득해가지고 나온 겁니다. 분명히 얘기를 하세요. 이재명은 내가 낙선했으니까 나는 당분간은 해야 되는데 분명히 만약에 정권 바뀌면 이재명, 문재인 가만 안 둘 거고 윤석열이나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왜 인천으로 가기는요? 걔는 원래 성남 분당인데 왜 인천으로 갔어요? 분당은 예로부터 국민의힘의 텃밭이었어요. 응? 여보세요. 국민의힘 텃밭이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가 누구였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인데 왜 이재명이 경기도에 있다가 인천을 왜 갑니까 도대체? 자, 서울에 그것도 실드실 거예요? 자, 서울에 많은 구가 있잖아요. 근데 민주당 의원한테 강남 3구 나가라고 하면 욕해요. 그러니까 분당에서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성남 그러니까 분당에서 그러니까 아무리 성남시에서 됐다고 해도 분당에서는 저조했어요, 표가. 항상. 민주당은 그러니까 거기서 당선된 적도 있어요. 당선된 적도 있었는데 분당에서 뭐라고요? 그건 그만 실드하시고 조국은 이번에 나온다고 막 하거든요. 조국은 이미 재판하고 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고 정경심 교수도 사면 복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몇 년 안에는 조국 교수는 정치 못해요. 근데 본인도 할 생각도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어서 사면 복권이 되지 않은 이상은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지금 조국 교수도 아들 관련돼 가지고 5년 구형했잖아요. 그래도 대법원까지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아니 그래도 5년 구형돼 가지고 뭐 실형 떨어지면 집유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조국 교수는 그 재판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자식들 관련된 자녀 관련된 재판. 조국 나가리, 김경수 나가리, 이낙연 나가리 어쨌든 이재명으로 가야 된다. 아니 근데 중요한 게 나가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도 없어요. 윤석열 다음이. 그거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집권 하이기 때문에 아니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 생각인데 내가 보기에는 탄핵 당하지 않는 이상은 상관없지 않나요? 탄핵이 안 당할 것 같아요? 나는 그게 더 놀라운 거예요. 지금 경제 망했죠. 국방, 외교,
사회 참사 웃을 게 아니라. 유신님, 자꾸 그 약간 뭐라 그러죠? 좀 점점 닮아가는 얼굴도 약간 최강욱 의원 좀 닮아가고 있는데 저는 점점 그쪽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맨날 갖다 붙이지 말고 저는 최강욱 의원 지지한다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달- 그러니까 그거는 민주당 의원 중에 해가지고. 민주당 의원 중에 가장 열정적으로 활동하신 분 중에 한 분이라는 건 인정하는데 저는 최광욱 의원을 지지한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착각하는 게 닮았다고요. 내가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 지지한다고 얘기하니까 무슨 민주당의 개나 소나 다 지지하고 좋아하는 걸로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시대적인 선택이에요. 지금 상황이 국가를 말아먹고 있기 때문에 그 대안이 무엇인가. 저는 항상 이명박 광우병 집회, 박근혜 탄핵 집회에 참석하면서 항상 얘기했던 게 내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누굴 지지해서 나간 게 아니라 대한민국 그래서 국민으로서 문재인 저항권을 집회는 행사한 나가셨어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부동산 집회 나가셨어요 혹시? 문재인 부동산 안 나가셨죠? 저는 제가 안 나가셨죠? 저는 말씀드려요. 뭐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네 그런데 저한테는 아무 영향력이 없었어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그 부동산 정책이 영향을 주는 거는 집이 한 여러 채 있고 가격이 좀 되는 사람에게 영향이 있는 거지. 나머지 대부분의 서민에게는 관심도 없는 분야예요, 부동산은. 아니, 서민들이 집을 못 사는데. 그니까요. 그니까 상관이 없는 얘기라고. 월세 살고 전세 겨우 사는 사람들이 무슨 집 몇 채에 뭐 세금을 어떻게 매기고 뭔 상관이 있겠어요, 신도시 만드는 게. 살 돈이 없는데. 무조건 무조건 그러니까 부동산 그 정책이 잘못되더라도 서민들은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괜찮다 그거죠. 자, 맞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뭐 실패했나 안 했나를 떠나서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잡기가 쉽지. 지금 집값 떨어지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또 올릴 방법 찾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정답이 없는 거예요. 막 올라가면 올라간다고 밑에서 서민들이 지랄. 또 내려가면 내려간다고 집 가진 사람들이 지랄. 그러니까 결국은 정책이라는 게 답이 없는 거예요. 제가 듣기에는 그러니까 수구 세력이라고 하지. 아니 코사노바님. 좌파가 똑같네요. 자 코사노바님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무조건 그냥 파란 게 옳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파란 게 잘했다. 자 아니 코사노바님 자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 실패했다는 게 집값이 많이 올라서 그런 거잖아.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 때 집값이 떨어지니까 난리 났잖아. 또 집값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어떤 게 정답이냐고. 집값이 올라가는 게 정답이냐고 집값이 떨어지는 게 정답이냐고 제가 묻잖아 지금. 정답이 있어 부동산 정책에? 내가 얘기했잖아. 아니죠. 집값이 너무 올라가면 집을 살려는 사람들이 집을 살려고 하는 새 수요자들이 불만이고 집값이 떨어져 버리면 재산이 집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불만이고 집의 가치가 재산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러면 어느 장단에 갖다가 해야 되냐고. 논점을 흐르지 말고 논점을 흐르는 게 아니에요. 양비론도 아니고 지금 부동산 정책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집을 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집이 없어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을 양쪽을 만족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임대주택이에요. 지금처럼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임대주택이 아니라 임대주택도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을 해가지고 유럽이나 이런 또 체도처럼 어느 지역에 이사 가더라도 거기서 임대주택을 수월하게 살 수 있는. 그러니까 무조건 임대주택이면 후지고 좁고 싸고 이런 것들을 버리고 사람들의 수요 그 수익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게끔 고급형으로도 짓고 그 다음에 자기 형편에 맞게 살 수 있게끔 임대주택 제도를 확산을 시켜야 돼. 그러면 굳이 집을 살 필요가 없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임대주택 그 시스템에서 살고 재산으로서 보유하고 싶은 사람들은 세금을 내고 얼마든지 자기들이 보유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당신 말대로라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겠어요?
아, 그니까. 부대기만 나불나불. 문재인 정부에서, 말씀은 그러니까 이제 들으세요 좀.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한 거는 거를 까는데 왜 실패? 민주당 내부에도 수구 세력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김진표 국회의장 갖다 놓고 법사위원장을 나 실드 친 적 없다니까. 나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이 잘했다고 한 적이 없어요. 또 이거잖아요. 야 그러면 윤석열 정권에는 뭐 있어? 그러니까 자. 윤석열 다시 정권에는 한번 뭐 있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민주당 내에 기득권층이 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실패한 거고. 왜? 만약에 부동산 개혁을 하게 되고 세금을 많이 내면 민주당 의원들이나 부동산 많이 가지고 있는 애들도 다 돈 내야 되거든. 지지자들도.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 정권 바뀌고 180석이 넘는 의석을 가져도 개혁이 안 된 거야. 그래서 김진표 같은 이런 좀 수구 성향의 국회의장을 내놓고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게 넘긴 거예요. 나는 문재인 정권이 50% 이상 정권을 얻은 다음에 끝났는데 고작 그 수구 세력 때문에 문재인 정권에 막을 내렸다? 부동산 그것 때문에? 아니요. 그 수구 세력 때문에? 아니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자, 본인이 지금 저 코사노바님이 지금 뭔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은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에요. 집의 대산에,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이나 중산층이나 어느 정도 집 한 채만 있는 사람들도 자기 재산의 대부분이 집이나 땅보다는 집이나 그런 한 채나 이런 부동산이라고. 근데 그 가격이 막 올라. 그럼 오히려 문재인 정부 때는 잘한 거야, 그 사람들 지지층에게는. 그래서 지지율이 40% 이상 나온 거야. 근데 자기 집을 대한 그 지지층 중에 돈 많은 사람들 때문에 그게 안 됐다? 아니, 자, 코사노바님 1분만 입 닥쳐봐야 돼. 말할 기회 줄 테니까. 말을 자꾸 끊으니까. 뭐냐면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에게 불만이 없었어. 수거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실패했다고 나왔지. 주로 문재인 정부를 깠던 사람들은 자기 집을 갖기 위해서, 자기만의 집을 갖기 위해, 첫 집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주택부금 넣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껴서 문재인 정부를 깐 거야. 만약 양측에서 다 깠으면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더 떨어졌겠지. 근데 40% 항상 위였잖아. 그러니까 집값 올라가가지고 기존에 집 있는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를 안 까요. 자, 근데 지금 역으로 윤석열 정부가 되고 나서 집값이 떨어지니까 집값이 올라가지고 그 가치가 올라서 좋아했던 사람들이 윤석열을 까기 시작하잖아. 세금 깎아달라고. 근데 집을 새로 마련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집값이 떨어진다는 거 나쁘지 않지. 근데 사실상 기득권에게 가장 많은 정치 자금과 가장 많은 그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이 누구야? 처음 집 마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때도 별다른 정책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결국은 집값이 안 오르면 세금을 깎아주겠다. 문재인 정권이든 부동산은 이랬다 저랬다 뭐 하든 간에 잡을 수 없다. 제 개인적으로 부동산을 잡으려면 임대주택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질을 좀 올리고 그 다음에 전국에서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싼 집을 정부에서 부동산청을 만들어가지고 싼 집을 만들어가지고 리모델링하고 해가지고 사람들의 수준에 맞게 집은 내가 사는 곳이고 얼마든지 내가 다른 데로 옮겨 살 수 있구나. 이런 마인드를 심어줘야 된다는 거지. 이거를. 아니, 그러면 이거 하나만 물어봅시다. 왜 파란 정권일 때는 집값이 폭등하고 빨간 정권일 때는 집값이 내려갑니까? 역대 다 그랬잖아요. 그건 인정하죠.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난 그걸 알고 싶어. 왜 그런 거예요? 글쎄요. 여러 가지 복잡한 원인이 있는데 저도 아니 근데 결론은 똑같잖아요. 빨간 정권 때는 내려가고 파란 정권 때는 존나게 올라가고. 원래 이 부동산 경기라는 게 기대치가 높아지면, 그러니까 정권의 기대치가 높아지면, 그러니까 수출도 잘 되고 활성화되고 이렇게 경제적인 분위기가 좋으면 그때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요. 근데 기대치가 떨어지면 부동산 가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경제도 좀 잘 돌아가고 무역도 흑자가 되고 그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이 해외 투자나 이런 것들이 국내에 막 들어오고 해외 투자 자금 들어오고 그러면 돈이 풀리니까, 그러면 돈이 좀 돈이 풀리잖아. 그러면 그 돈으로 부동산을 사거나 확장을 하는데, 투자를 하는데, 경기가 위축되고 지금 25년 만에
8개월 연속 적자잖아요. 지금 계속 내년에 성장률이 1% 이내다라는 극단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고, 이러면 부동산 돈이 당연히 마르고 금리가 올라가고 그러고 있는데 땅을 사요? 아니 그럼 이런 거예요, 유신님이 이거잖아요. 윤석열 정권이든 문재인 정권이든 부동산은 뭐 경제적 예dem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나는 반대로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번 정권이 이제 방송 전화 마무리 해야 되니까. 이번 정권은 윤석열이든 누가 대통령이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이제 설명을 해줬잖아요. 기대치가, 정권에 대한 기대치가 있으면 돈이 풀려서 부동산 투기나 이런 것들이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정권에 대한 기대치가 떨어지고 분위기가 안 좋으면 부동산 그런 투자나 이런 거 떨어진다고. 자금을 왜냐하면 이게 경기가 좋고 그러면 돈을 대출받거나 해가지고 부동산 투기하면 돈을 벌잖아. 투자를 하면. 근데 경기가 안 좋고 대출이 어렵고 그러면 돈이 딸리잖아, 자금이.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그런 거예요, 지금. 집값이 떨어진 이유는 은행 대출이 어려워지고 이자가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은행에다가 현금 넣어두는 게 더 이득이라는 거지. 부동산 투기하는 것보다. 부동산 투기하는 것보다 지금은 은행에다가 이자가 세니까 그냥 은행에다만 넣어놓으면 이자가 올라가는데 굳이 위험 부담할 필요가 없죠. 경기도 안 좋은데. 정권에 대한 기대치. 그렇군요. 저는 그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정권에 대한 기대치나 정권에 대한 그런 상황. 자, 집돌이, 부동산 정책 성공하는 법, 아파트 시세 없애버리고 그냥 정찰제로 바꿔야 돼.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시장 경제에서 정찰제로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제가 아까 얘기했던 부동산청을 만들어 가지고 부동산청에서 시세, 그러니까 아파트, 집, 상가, 사무실, 땅 이거에 대해서 부동산 주식시장처럼 투명하게 부동산청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누구나 어플 깔면 하면은 거래나 이런 것들 기록들을 다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끔 투명하게. 그리고 거래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그 시세가 조정되고 확인되는 그런 과열되거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청에서 지금의 이제 임대주택들, 지금 이제 사기업에서 하는 게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국가에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싼 값에 집들을 빈집이나 사가지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귀농하거나 아니면 지방으로 인사이동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양질의 임대주택, 그냥 빌라나 아파트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이렇게 주택일 수도 있겠고요. 다양한 형태의 주거 공간을 부동산청에서 지원을 하고, 그 대신 이제 너무 비싸지 않게 이렇게 고장 나거나 이럴 경우에는 지원도 해주고, 그 사는 사람들이 그런 수리비에 대해서 부담을 일부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책을 해야 된다. 정책을 해가지고 그 주식시장처럼, 주식 시세판처럼 부동산 거래가 실시간으로 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시세 조작이나 다운 계약서나 이런 위험성이 감지되면 다 기록으로 떠가지고 부동산청 그 조사관이 그걸 보고 있다가 조사할 수 있는 국세청처럼. 부동산이 자산이 많으니까 전문가들인데 저는 그냥 제 생각만 얘기하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냥 제 생각만 얘기하는 거니까. 요새 3천만 원 예금 넣어놓으면 1년 이자만 100만 원 이상. 양적 완화와 긴축은 아세요? 김깡통님,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희는 짧게 얘기하는 곳이지 깊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자, 전화 개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깊이 얘기하시려면 딴 방송에 가셔서, 딴 방송도 그렇게 깊이 얘기는 안 해요. 저희는 그냥 뉴스에 대한 비평 방송이니까 저희 방송에서 너무 깊이 하려면 후원하고 하세요. 자, 전화 개그, 유신쇼 전화 개그 2022년 12월 7일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전화 개그.